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삼성전자 이렇게 6% 넘게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뭐 차트 한 번쯤은 다들 확인해 보셨겠지만 저게 뭐 정상적으로 이거 오르겠다 싶어서 사서 오른 그런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네네. 아마 이런저런 뭐 재료가 뉴스가 계속 이렇게 하루에 몰아치면서 공매도 포지션들이 네. 급하게 이렇게 쇼커브링으로 몰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기운이 도는 네.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좀 뭔가 이제 다시 사이클이 조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것도 들고. 9월 딱 달력 바꾸자마자 그래요. 시장 색깔이 예.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도 네. 바뀌었다. 네, 맞아요. 예. 네. 자, 오늘 엄라이즈 이효석 이사와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뭔가 조금 반도체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주말 동안에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하셨을 많이 것 하실 같아요.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다른 애들은 빠져야 되는 어떤 숙명 같은 이게 네. 우리나라 시장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적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2%, 3% 산다고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뭐 0.5%, 1%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팔면서 사야 되는 그런 수급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는 것도 아마 주목을 하셔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빠진 애들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트를 보든 아니면은 뭐 거래량을 보든 이건 누가 봐도 야 이거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네. 주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HBM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수혜가 좀 밑으로 이제 확산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흐름이 좀 이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수급적인 관점에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됐든 외국인 투자자가 됐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으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이 정도 되고 그럼 내가 비중을 뭐 10%였던 걸 12%, 13%까지 올려야 되겠다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를 얼마나 사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계산이 나온 그 숫자를 전날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있었던 금요일 날 다 사게 되면 손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걸 다 사게 되면은 내가 안 사면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큰 손일 경우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큰 손인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사야 되면은 한 70% 정도 샀다가 나머지 30%는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쭉 나눠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샀던 외국인이든 기관이 수급은 아마 이제 금요일로 끝났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보름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하이닉스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만 좋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온기가 확산되는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는데 지수 7포인트 올라서 0.23%였나? 그러니 시장이 그렇게 뭐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중이 예를 들어서 30% 정도 된다 치고 네. 6% 올랐으면은 0.3% 가까이 삼성전자만 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오르고 빠지고 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것이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데들이 더 많았다.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애들일수록 이거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뭘 팔고 삼성전자를 살까 할 때 그냥 올랐으니까 예.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던 많은 종목들이 좀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특이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게
한참 테마로 자금이 쏠릴 때는 이게 건전하지 않다라고 문제 삼았는데 이 삼성전자로 또 쏠리니까 이게 다른 종목들이 소외되는 게 또 문제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커서요. 예. 삼성전자 그거 좀 오르라는 게 무슨 뭐 그렇게 대수야? 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일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노동절 휴장이고 네. 거래일이 굉장히 짧잖아요. 주요 네. 일정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월요일부터 있을 예.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월요일 날은 미국 노동절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 쉬도록 돼 있고 이제 아마 내일은 그렇게 큰 뉴스가 없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일 이렇게 개장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월요일 날은요. 그리고 예. 이제 오늘부터죠.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에는 이제 어쨌든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는 글로벌리 가장 유명한 사람들, 뭐 비탈릭 부테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블록체인 투자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세요. 그래서 코엑스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네. 운전하실 때 왜 이렇게 막혀?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거긴 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양호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기재부에서 수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되냐, 뭘 도와줄까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중국에서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차이신 제조 PMI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부동산 회사가 망한다는 등 어떤 위안화가 급락한다는 등 이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 대한 걱정은 지금 이제 좀 덜 하셔도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제조 PMI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는 연말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경기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그 시즌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같이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라는 거는 보통 이제 PC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것들을 코로나 기간에 미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서 내구재 수주가 좀 안 좋은 편인데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 날은요, 캐나다가 금리 결정을 하고요. 네.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뒤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베이지북 저 노트를 들고, 저 보고서를 들고 연준 의원들이 9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금리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9월 FOMC는 금리 인상 없는 걸로 사실상 거의 결정됐습니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한 종목인데 저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노조의 파업이라는 이슈가요. 오늘도 아마 이제 학교에서도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조, 그러니까 노조의 힘이 좀 세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큰 틀에서 볼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계속 안 좋아질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인도에 순방 가는데 이 인도 순방 가시는 이유는 아마 G20죠. G20 정상회담이 주말 동안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거는 시진핑은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래서 왜 브릭스 11 했는데 예.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그래서 삐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시진핑이 빠진 G20 정상회담이 이제 리더십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자동차 판매, 소비자 신용 이런 등등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9월달 초니까요. 9월달 일정 중에서 중요했던 걸 보면은 G20 정상회담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 동안에 있고요. 그리고 ECB 회의가 14일, 그리고 네. FOMC가 20일에 있습니다. 예. 20일, 그러니까 월 중반 정도에 FOMC 회의가 있고 또 월 말에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 이렇게 일정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0에 가면은 최근에 이제 브릭스가 5+6 11개까지 됐고 뭐 토탈 40개국이 우리도 브릭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까지 했는데
G20에 가면은 19대 1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라도 안 가겠다. 네, 그래서 그 뭐 중국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평가가 아니 저 나라는 뭐 말만 하면 다 싫다고 그러냐 이런 정도의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서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예. 우리 그거 한번 짚어봐야 안 뭐요? 될까요? 고용 지표. 고용 지표 저기 주말에 나온.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미 토1 지나시면서 뭐 일자리 창출 개수나 실업률 이런 변화는 다 체크하셨을 텐데 은근히 뭐 골디락스라고 할까 뭐 그런 정도인데 제가 궁금한 거 왜 바로 고용 지표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다 할까? 처음에는 환호하는 분위기였어요. 달러 약세, 국채 금리도 하락,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식도 빵 뛰고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것도. 근데 금방 그 국채 금리가 다시 되돌아오고 달러도 강해지고 또 이제 유가도 보니까 장난 아니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스닥은 이렇게 약보합으로 밀리기도 하고 그러니 지표 봤을 때는 금리 좀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시장 금리가 오르더라 말입니다.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월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고용 지표는 일단 일자리 창출 개수는 뭐 예상 정도 수준이 큰 차이가 없었던 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드디어 올라갔고 고용 시장이 그렇게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드디어 식는구나. 아하. 이제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구나. 예. 여기까지는 컨센서스가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락도 그렇고 핑코도 그렇고요. 아예 대놓고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2년물 금리, 3년물 금리, 단기물 국채는 그냥 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페드 워치에서도 보면은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얼마로 예정돼 있냐면 6%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시장의 생각은 연준은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도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근데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수급적인 요인이 있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들이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올랐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장기물 금리가, 사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고용 지표를 내용을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이번에 지금 사람이 파업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사람이 많이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라는 회사가 또 파산을 하면서 네. 여기서 나오는 그 그러니까 해고된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이 넘더라. 뭐 하는 회사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헐리우드와 옐로우 회사에 합쳐서 보면은 한 5만 4천 명 정도가 해고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4천 명 더하면은 23만 명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네. 이런 해석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 좋은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지금 임금 상승률도 지금 0.2%로 생각보다 낮아졌거든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다 조사해 보면 임금을 올려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수가 같이 나왔는데 네. ISM 제조업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세부 항목들을 보면 이거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 세부 항목 중에서 이제 가격과 관련된 전망을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유가와 관련돼서는 네. 유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옵션 중에서 유가가 100불 간다. 라는 옵션에 베팅하는 수급들이 또 쏠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종합해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좋은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다라는 평가인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탄탄하다라는 예. 건데요. 저는 그렇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랬다면은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올라가든가 그렇죠. 아니면 11월달 가능성도 올라가든가 했어야 되잖아요. 네. 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펀더멘탈 요인도 있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은 뭐냐? 그 시점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죠? 어떤 근데 그 거요? 뉴스가 뭐였냐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 그러니까 그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로이터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규모가 5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7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규모의 주식을 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요. IPO 하고 나서 원래는 더 많이 팔려고 했었고 작년에도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50빌리언 정도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말은 추가 상장이라는 얘기인가요? 추가 상장이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던 구주 매출을 하면서 네네. 네. 자금을 흡수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규모가 이제 한 70조 정도 되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헤지 펀드들하고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의 수급이 엄청 엇갈린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운용사들은 지금 국채를 살려고 안달, 그리고 헤지 펀드들은 숏한다고 안달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워렌 버핏하고 빌 에크먼이 한번 이슈가 됐었죠. 워렌 버핏은 국채 산다고 하고 네. 빌 에크먼은 아니다. 30년물 예, 그러니까. 5.5%까지 갈 거다. 난 숏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빌 에크먼이 주주 서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주주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 지금 국채 숏했다가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분도 이제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해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옵션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한 일주일 안에 한 18% 정도의 손실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금리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네. 잭슨홀 미팅 끝나고 오를 줄 알았던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우디 아람코에서 나오는 수급 이슈. 예. 두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 이후로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되돌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비레커는 손절 안 했답니까? 손절 안 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금리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꽤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예. 이제 국내 이야기라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가져온 제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게 연간으로 대략 한 400조 원 정도를 걷어야 돼요. 세금을 400조 정도 거둘 걸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395조 정도 거둔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400조 정도. 그럼 이제 작년만큼 이제 거둬야 되는데 2022년에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 보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요. 260조 원을 걷었는데 올해는 217조 원 정도 걷었습니다. 아, 저 차이를 단순하게만 비교해봐도 대략 한 40조 원 정도가 그러게요. 비는 거죠. 예.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세금이 저렇게 비면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많이 줄었나라고 해서 두 가지를 크게 따져보면은 법인세가 65조에서 48조로 많이 한 줄었네요. 17조 원 정도 줄었고요. 소득세가 한 13조 원 정도 아하.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두 개 더하니까 17 더하기 13 하니까 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소득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가 줄어든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법인세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법인세가 대략 한 100조 원 정도 걷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조 원의 예산에 25% 정도가 법인세인데 100조 원. 근데 그 중에 한 2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냅니다. 아, 100조 원의 법인세 가운데 네. 한 20% 정도를 네, 그 두 기업이 20에서 25% 그러니까 이제 뭐 20조에서 25조 정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95% 급감했고요. 네. 하이닉스는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세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펑크 난 것만 해도 거의 뭐 10조 이상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인세가 당장 올해 많이 거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득세도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세금을 많이 거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보통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야, 저기 교통 질서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 좀 더 타이트하게 범칙금을 문다든지 네네. 혹시라도 그냥 평소에는 그냥 괜찮았던 무단 횡단을 할 때 일로 와보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세금을 걷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못 걷으면 이제 돈을 어디선가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해서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20조 원, 30조 원 정도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국채를 발행하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장기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채권의 가격이 빠질 거고 채권의 가격이 빠지면 금리가 오를 거고 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는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을 내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놓은 정책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잠깐만요. 네. 외평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외평기금이 외국한 평형기금. 네,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전략 비축률 이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네. 예를 들어서 유가가 너무 빠지면은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이제 이런 걸 막아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평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이 너무나도 급변동할 때 쓰려고 놔둔 자금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여기 이제 자금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자금 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한 20조 원 정도를 빼가지고 이 돈으로 세수를 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면은 환율이 급등하면은 그건 뭘로 막나 이런 생각도 글쎄.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외평기금이라는 걸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상황. 그래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 차,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는 어떻게 되고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외평기금을 써야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고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린다고 했으니 좀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 건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시세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함몰되기 쉬운데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나 펀더멘털 그리고 또 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국면이에요 지금. 무슨 세금 거치는 것만 봐도 그런 네. 상황이고 좀 이래저래 새는 돈만 줄여도 한 40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40조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는 심각합니다만 미국도 맨날 재정 적자 얘기는 늘 해오는데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재벌 연예인 미국 재정 적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아니에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걱정 다 끝났잖아요. 5월달에. 5월달에 많이 걱정했고. 5월달에 걱정 많이 네, 했고.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되냐 하고 네. 부채 한도 올리면서 끝나버렸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긴 부채 얘기긴 한도, 한데 그냥 부채 한도를 올리면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냥. 부채 한도를 그러네요. 올렸다기보다도 신경 쓰지 마라. 네. 202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알아서들 해라 이거였죠. 네. 네. 솔직히 이래도 되나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금 부채의 이동이 지금 정부로만 지금 엄청나게 이동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림인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작년에는 0.7조 달러였는데 올해는 1.6조 달러가 넘어설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랑 오히려 우리나라면 더 하면 됐지 괜찮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1년 거죠. 사이에 2배가 넘는다고요? 네,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도 세금이 안 거쳐요. 세금이 작년보다 26%가 덜 거쳤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0.3조 달러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23% 증가했습니다. 0.2조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0.5조 달러. 그러니까 이자를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네. 너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세금이 안 거쳐서 이렇게 해보면은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GDP 대비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9%였는데 올해는 3.7%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네네. 미국 개인마저 힘들면 네. 소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온 자료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1980년대부터 쭉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네네. 야,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 내야 되는 이자 엄청 많이 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아.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첫 번째는요. 일단은 미국의 개인들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공짜로 많이 받은 돈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내야 이게 이자를 내야 될 돈이 많이 준 거죠. 세금도 많이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갚기도 했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자 내야 되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나 변동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 쌀 때 받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 비용, 이자 금리가 지금 올라가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농담처럼 계속 네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만 봐도 미국의 경기가 당장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579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 9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6% 넘게 폭등한 상황이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강세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2만 5천 원이죠.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 58,1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60만 1,0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LG화학 1%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 강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6% 약세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1.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30만 3,500원이고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DX가 2.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00원이죠. LNF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8,75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7% 상승 예상되고요. SM 펄어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뭐 오늘장에서도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섹터로 다시 한번 또 매수세 유입이 예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는 예. 그렇죠. 예, 삼성전자 와, 뭐 예상가 이제 동시호가에서 나오는 예상 체결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1,000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섹터별로 그동안 가다가 못 가는 데가 나오고 해서 이제 각자 이제 포트에 뭘 채웠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장 좋다 아니면 장 왜 이래 하실 그거겠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지금 2,580이거든요. 그 2,580이 첫 곱이고 네. 우리 최근에 여러 번 예, 막혔던 오늘 그래 2,580 찍고 멈추느냐 뭐 그런 정도고 2,580을 얼마 만에 여느냐에 따라서 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짚어지는 레벨은 2,650이에요. 네네. 이제 그 싸움 가운데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얼마나 지수를 땡겨주는데 그 와중에 소외되는 쪽은 어딘가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두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오늘 상대적으로 네. 이제 코스닥 쪽은 좀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그렇죠. 하네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 네. 어때 보이세요?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삼성전자와 예. 관련돼서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려면 어디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 넘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작은 AI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와 관련돼서 가장 진심인 이제 글로벌 IB가 골드만삭스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AI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당장 수혜를 받는 애들과
직접적으로 좀 나중에 수혜를 받는 애들도 나눴는데 올해 성과를 보면 이 두 개의 그룹이 성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장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주가들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당장 수혜를 볼 것 같은 애들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지를 좀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AI를 인에이블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예.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애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것을 AI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제품에 접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네.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게 이제 GPU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이제 가장 먼저 주가가 좋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AI가 만약에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바로 접목시켜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예. 서비스를 하는 애들을 스케일러라고 해가지고 네. 이들 그룹도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이쪽으로 물건 그 수혜가 내려올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메타라든지 아니면 직접 소비자들에게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될 겁니다. 이 회사들의 주가도 지금 이제 밑에 세 번째로 있지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어디냐라고 보면 인에이블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애였던 거죠. 엔비디아에만 엄청 집중이 돼서 엔비디아가 잘하면은 AI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다 보니까 병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HBM인 거고 네. HBM을 누가 잘 만들어 그랬더니 하이닉스만 만들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안 만들고 있어서 왜 이렇게 안 만들고 있었던 거냐 답답하다라고 했었는데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I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AI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애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들고 있는 것이 부각된 다음에 실제로 써보고 생산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제품에까지 이어지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밸류 체인 중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는 아마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만약에 AI가 정말로 계속된 성과를 낸다라면은 닷컴 버블 시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닷컴 버블 당시에는 닷컴 찍고 그냥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냥 닷컴 찍으면 인터넷 하면 그냥 올랐거든요. 네. 닷컴 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AI가 더 확산된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아마도 AI로 제가 이걸 만들 겁니다. AI로 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애들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돈이 지금 실적이 나오니까 매출이 나오고. 그렇죠. 그 그게 소위- 가능했던 이유는 중간에 있었던 구글이라든지 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이쪽으로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야, 빨리 만들어줘라. 예. 급하다, 급해. 라는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돈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개선시키고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이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가능하게 만드는 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지금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매기가 우리나라에서 쏠리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예.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빅테크들은 AI 투자하려고 다른 애들 줄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이는 부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아마 이제 HBM 삼성전자 HBM을 한다고 하면은 수혜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진짜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진짜 삼성전자 들고 징글맞다 계신군요. 징글맞다로 해왔는데 그동안에 무슨 뭐 5배, 10배 이런 종목들이 나와서 뭐하는 회사인가 들여다보니까 정말 험하기 짝이 없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삼성전자를 붙들고 지금 2년, 3년 이러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어떤 급반등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글쎄요. 참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 예, 왜냐하면은 8만 원, 9만 원대 사신 분들이 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요.
자, 그럼 이러한 삼성전자 상승세가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사실 코스닥도 좀 더 가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흘러 넘치는 예.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흘러 그러니까 넘치는. 코스피에서 아, 흘러 넘쳐서 코스닥까지. 코스닥도 좋은 아.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죠. 낙수 효과.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코스피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고 테마주 쪽으로는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주간 단위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호가로 봤을 때도 코스피가 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호가보다는 탄력이 조금 약한 것 같네요. 지금 강보합 출발입니다. 2,565포인트 강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918포인트입니다. 일단 양시장이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합니다. 2%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7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으로 52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떨어집니다. 11만 8,4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5% 상승하죠. 5만 7,800원.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가 보합이죠. 59만 6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 약보합권이고요. LG화학이 좀 떨어집니다. 56만 8천 원. 현대차, 네이버 각각 0.6%, 0.7% 하락 중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자, 그리고 정유주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가 꾸준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또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S오일이 3% 넘게 올라갑니다. 75,800원이고요. GS도 0.9% 상승 중이죠. 38,350원.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약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에코프로가 2%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1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3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떨어집니다. 6만 4,400원. 포스코 DX가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LNF가 0.9%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HLB는 보합이네요. 28,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9% 하락합니다. 10만 5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보합으로 16만 3천 원이죠. 펄어비스가 떨어지고 있고요. SM이 2.6% 약세로 12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로봇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뉴로메카가 10% 급등 중이고요. SBB테크가 7.5% 강세고 스맥이 4% 올라갑니다. SPG 3.8% 상승 중이고요. T로보틱스가 3.8% 올라가고요. 에스파 시스템스가 지금 2.9% 상승합니다. 그밖에 UL 로보틱스도 2.5% 올라가고요. 로보스타, KPF, 혜성 TPC 모두 강세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현재 54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79억 원, 기관은 37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철강, 금속에서도 매수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전기전자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이어서 기계, 제조업, 의료정밀 섹터도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0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억 원, 10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1원 70전 상승한 1,32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은 예.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예. 전일 대비는 그래도 뭐 한 1원 80전 정도 오르기는 합니다만 네. 오히려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세하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강했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 환율은 우리 원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예, 예, 그런 예. 흐름 같아요. 달러는 지금 뭐 146엔 올랐었고 유로 달러가 지금 다시 1.07대로 밀려나고 등등 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차라리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우리 원화가 뭐 물론 환율이 이렇게 전일 대비보다는 오르기는 오릅니다만 좀 약간 상대적으로 강한 거하고도 좀 매치되는 네. 그런 양상인데 그래요. 지금 요거 결국은 이렇게 쉽게 1,300원 아래로도 쉽지 않은 환율이다 하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시장이 또 호가랑은 좀 달라요. 또 다르죠. 예. 네, 또 사실 호가로 봤을 때는 좀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개장하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상황이고. 네. 예. 뭐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 금리가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원화가 쑥쑥 이렇게 강해지지도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쭉쭉 올라가기에는. 예. 야, 근데 로봇이 저렇게 세나?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시가총액 10위권 내 그러니까. 진입하기도 했고. 예. 그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노조의 이야기를 좀 노조? 아, 네. 예, 예.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심지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파업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었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그림인데요. 일단 하늘색 그림을 보시면 노조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노조 가입, 노조 좋다, 노조 그래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하늘색 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당시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공감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노동조합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그 결과를 낳는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중은 네. 1945년에 35%에서 지금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행동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네네. 미국에서는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35%였던 것이 지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노동조합 멤버십이라고 되는 노동조합 가입자들이요 1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미국에서 이제 노동조합과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서 네.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야 이러다 보니까 노조의 힘이 약해지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 10%에 돌아가는 수익의 몫이 저렇게 올라가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늘색 선으로 따라서 노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올라갔지만 남색 선을 보시면요. 네. 이게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임금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네. 말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고용주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내는 부가가치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들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노조의 힘이 세진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차라리 로봇을 바꿔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 충돌하는 양상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생산성인데요. 네.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생산성,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노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공장이 새로 생기고 일할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 아 그러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겠네. 그럼 인플레가 안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노조의 힘은 이미 너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이것을 연결시키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노조가 뭐 어떻더라, 그리고 네.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는 쟁의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큰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 노조의 힘이 세진다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로봇 더 빨리 개발하자. AI 더 빨리 개발해서 공장에다 다 로봇만 넣고 AI로 생산성을 혁신하자. 사람을 뭘 고용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유동훈 본부장님도 그렇고 기업의 생산성이 결국에 기업의 매출하고 또 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또 같은 맥락이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효석 이사를 안 모시고 그냥 이효석 AI를 모시면 어떨까? 네. 그런 날이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 지금 AI로 대체가 되죠. 그런 날은. 아, 그렇구나. 그렇죠. 어떻게 여기만 대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AI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AI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AI보다 사람이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가 프라이빗한 정보, 아무도 모르는, AI가 모르는 정보,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를 세상에 꺼내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잘 안 잡히는데. 제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사람들에게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이 회의는 어떤 의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르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그러면은 드리고 뭐 싶습니다. 대충 나오네요. 이 셋 중에 네. 누가 탈락할지. 저의 드립은 뭐 대충 뭐 이제 AI 몇 번만 돌려보면 AI가 저쯤 되면은 저 이진우 소장은 뭐라 어떤 할지 얘기하는 건데. 뻔짜고 네. 정민 앵커는 뭐 절대 선이니까 빠지면 안 되고 절대 또 안 우리 아니, 또 소장님의 드립도 AI가 아마 그 다 캐치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 뻔해요. 저 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 다시 시장 참.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게 최근에 이제 엔트주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게 특히나 이 정권 방송을 쭉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어쨌거나 이게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막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할 때는 빨리 즐기고 나오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 길게 가지는 못하네요. 맞아요. 이게 네. 제가 가져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그 AI 좋고 테크 좋고 그런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10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는데 유입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AI 쪽으로. 빅테크로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 저거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저기 따라가다가 이거 레밍처럼 되는 거 아닌가? 레미? 레미. 네. 레밍이 뭐냐면은 이제 앞에 있는 쥐를 따라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죽는 애들. 아, 저 그림 보니까 레밍이 뭔지 알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서 이게 좋대더라라고 해가지고 우르르 따라다니면 네. 결국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AI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은 나중에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저 레밍도요. 생각이 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말이냐면, 있어서? 네. 앞에 있는 쥐를 안 따라다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쥐가 절로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앞에 있는 쥐가 하필이면은 바다에 빠지면 같이 빠져서 죽는 거고, 아니면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그 개척자들처럼 저 좋은 곳으로 가면은 더 좋은 곳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유를 해주신 분이 이제 그 다머다란 교수님이라고 뉴욕대학 교수님인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 레밍이 돼서 따라가긴 따라가라. 대신에 구명조끼를 입어라. 라는 거죠.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입은 레밍이 되면 바다에 빠져도 안 죽는다. 아니 그러면 증시에서의 구명조끼는 뭐예요?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밸류에이션을 꼭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아. 너무 따라가더라도 너무 비싸면은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훨씬 더 넘어가게 되면 멈춰라라는 네.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AI와 관련돼서도 인에이블러라는 게 있고 이게 스케일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순서대로 AI가 흘러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인지를 보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구명조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좋다더라 해서 따라가면은 빠져서 죽는 거고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그래도 빠지더라도 살 수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저 보여주신 저 레밍 그림을 사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면은 레밍처럼 되는 게 편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뒤쫓아가는 쥐보다는 좀 앞서가는 쥐가 그쵸. 때로는 또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그렇죠. 때도 있거든요. 수익률 측면에서 좋죠. 네, 네, 맞습니다. 저렇게 빠질 수도 그쵸.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말씀이 아니고 음. 나 혼자 열심히 어떤 그 산업과 종목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다려요. 근데 안 움직여. 심지어 빠져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너 바보 아니야 이래 되는 거죠. 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너 혼자 왜 그러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레밍처럼 포모의 길이에서 막 가다가 벌기도 하고 벌 때는 같이 뭐 하는데 혹시나 큰 어떤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편해요. 나도 그래. 뭐 그럴만 같이 했어.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함께 한다라는 그 질문이 있는 거죠. 벌 땐 벌고 깨질 땐 깨지고. 같이 이런 투자가 같이 죽자. 뭐 네. 같이 벌자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그래서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참 소외되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같이 분위기잖아요. 투자자 분들이 좀 소외되는 네, 분위기가 맞아요. 많이 연출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밈이라고 하잖아요. 예. 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지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전자잖아요. 유전자는 엄마 세대에서 우리 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적인 네. 움직임을 말하고요. 밈은 뭐냐면은 옆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엄청나게 퍼지는 거죠. 우리가 SNS도 그렇고 이런 방송들도 그러면서 어떤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들이 퍼지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정보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퍼질 전 세계가 다 정도니까 알아버리는. 이게 지인도 그렇지만 밈도 정말로 이제 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네네.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고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도 문제가 되고 상업용 부동산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게 언제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 그림 말고 오른쪽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쪽 그림은요. 언제 기업의 대출들이 만기가 되냐는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올라도 괜찮거든요. 아.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은 진한 남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투자 등급 회사채입니다. 네. 투자 등급 회사채가 많죠. 이게 만기가 되는 것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쭉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저 검정색 선이에요. 검정색 선이 레버리지 론이라고 해서 위험한 투자 자금이거든요. 근데 위험한 돈들이 언제 만기가 많이 돌아오나 봤더니 2028년인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보니까 정부에서 준 돈 있지, 그리고 옛날에 고정금리로 다 대출 많이 받아놨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안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자로 그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로 이자를 내야 될 돈은 없는데 오히려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그 빅테크 회사들은 오히려 성장주가 아니고 훨씬 더 안전한 회사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는데 이 그림이 나오네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빅테크.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끝날까, 어떤 애들은 될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연결해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드십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쏠림 현상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